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현입니다. 오늘은 AS 표준 자동차 실내 음향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로고 보시면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디오 공학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만든 자동차 실내 음향을 측정을 하는 표준에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공고안이 나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S 표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지금까지 어떤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전체 성능을 측정하는 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AS에 있는 오토모티브 오디오, 자동차 오디오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테크니컬 커뮤니티에서 이런 전체 오디오 전체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그 좀 표준을 한번 정해보자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 자료이고요.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자동차의 제조업체 그리고 그에 대한 시스템의 공급업체 간에서 서로 명확한 어떤 측정 데이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현대자동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 현대자동차는 여러 가지 오디오 시스템들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제 보면 되겠죠. 물론 지금도 사운드 개발팀이나 있는 데서 튜닝 있는 데서 떼온 제품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평가하고 이런 룰들이 있을 텐데요. 회사들별로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표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 측정 절차에 대한 정립을 그 AS에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러면 이걸 표준 측정에 대해서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표준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아주 명확한 어떤 파라메타들을만 측정을 하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라메타들은 당연히 기존의 어떤 오디오에서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측정법하고 측정 도구를 사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동차 오디오를 위해서 새로 어떤 측정법을 새로 개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용 스피커라든지 가정용 오디오 기구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시스템 상태에 대한 측정법이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어떤 QC? 품질 관리에 대한 차원으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을 알아보면요. 이거는 시스템 측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피커에 들어가는 앰프라든지 스피커에 들어가는 스피커 그 자체에 대한 측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오디오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향을 튜닝을 하는 음장 튜닝하는 이런 방법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인 테스트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이내믹 테스트 같은 동적인 측정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테스트라고 하면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측정 위치에서의 저음, 중음, 고음들이 어떻게 잘 밸런스 있게 잘 나오는지 그런 데 부분 그리고 시놈으로 본다고 하면 노이즈 시그널들 아니면 수입 시그널들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측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인 측정이고 주관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측정이다. 그리고 정적인 특성, 그 다음에 객관적인 측정만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측정 항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일반적인 측정 항목 그리고 이미 다른 오디오 관련된 표준 기관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본다고 하면 처음에는 주파수 응답,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최대 음악,
맥스 SPL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왜곡, 임펄스 왜곡.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뭐 스피커 그 자체로 되어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품들이 그 정치 환경에서 조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음이 생기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펄시브 디스토션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은 알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의 속성이고요. 그래서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수가 이렇게 골고루 잘 나오고 있는지, 왜곡 특별히 뭐 딥이 있거나 피크가 있는 게 없는지에 대한 스펙트럴 균형을 보는 것들입니다. 맥스 SPL은 뭐 사실 뭐 제일 중요하겠죠. 뭐 여기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오는지, 뭐 차 안에서 아주 코딱지만한 소리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같은 경우는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전원 공급 장치 및 시스템의 어떤 통합적인 요구 사항으로서 맥스 SPL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또 시스템 간 어떤 비교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겠죠. 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임펄스 왜곡에 대한 건데요. 우리 뭐 레틀 노이즈라든지 러브 앤 버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루저 파티클에서 생기는 뭐 이제 다양한 이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임펄스 왜곡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측정법인데요. 하지만 사용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감지가 가능하고 음질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주파수 응답이라든지 최대음합 THD만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감지가 되지 않는 새로운 측정법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펄스 왜곡은 자동차의 경우 오디오 시스템뿐만 아니고 자동차의 어떤 다른 결함도 함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가 조여져 있다라든지 뭔가 잘 결합이 잘 안 되는 자동차의 다른 부품들도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내주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자동차의 어떤 오디오 외에 다른 결함들도 함께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